아주 유명한 두 명의 투자 거장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7.8조를 매도를 했고 다른 한 명은 3.2조 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어떤 주식이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각각 매도하고 매수한 사람은 크리스 온과 빌 에커먼입니다. 크리스 온은 7.8조를 매도했고 빌 에크먼은 3.2조를 매수했는데요. 오늘은 각각 거장들이 어떤 이유로 매도하고 어떤 이유로 매수했는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경영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부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365 제품, XLP, 워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라는 시장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애저 성장률이 이번에 한 39%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많이 성장한 거긴 한데 그 전에 뭐 50%, 60%씩 성장했기 때문에 애저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잖아요. 이 돈이 매출 성장 또는 이익으로 잘 이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 크리스 온도 이런 이유로 팔았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 온의 마이크로소프트 매도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크리스 온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봐야겠죠. 크리스 온은 TCI 펀드의 설립자이고요. 22년 동안 연평균 18% 수익률을 보인 엄청난 거장입니다. S&P 500 대비 거의 8% 가까운 초과 수익을 매년 올렸던 사람이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작년에 189억 달러라는 수익을 올리면서 헤지펀드 역사상 최고 수익금을 올린 역사를 쓴 바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 온이 이번에 15% 비중으로 갖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2%로 줄였어요. 크리스 온이 평균적으로 한 8년 정도 주식을 보유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8년 1분기 정도 보유한 뒤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15% 비중에서 2%로 줄였다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포트폴리오의 메인을 차지하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서 비중을 많이 축소해서 위성 종목으로 두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크리스 온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팔았는지를 보려면 이분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뭐 책을 쓰거나 뭐 인터뷰에 자주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 1시간 13분짜리 이분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힌트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크리스 온이 왜 팔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크리스 온의 주식 매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이 약해졌을 때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절대 비싸졌다고 팔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무디스를 이분이 $50 PER 10에 사서 $100 PER 20에 팔았습니다. 1, 2년 만에 2배가 된 거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린 거죠. 근데도 나중에 후회하면서 $150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냐? 위대한 기업은 내재 가치가 복리로 성장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너무 좋은 기업이었다는 거죠. 다시 사고 싶어서 비싼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팔았죠. 왜 팔았을까? 작년에 했던 인터뷰에서 크리스 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자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언급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해자가 된다고 크리스 온이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M365가 이미 대부분의 기업, 가정에 다 깔려 있죠. 그 깔려 있는 걸 통해서 경쟁 제품을 죽인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줌같이 화상회의 어플이 새롭게 출시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비슷한 거를 팀즈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에 M365가 이미 깔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줌을 쓰지 않고 적당히 괜찮은 팀즈를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 온이 생각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자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는데, AI가 M365의 대체제로 부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M365 자체를 잘 안 쓰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기업 워크플로우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이고, 세 번째는 개인 컴퓨팅입니다. 매출을 보면은 생산성, 기업 비즈니스하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개인 컴퓨팅은 성장이 크게 있지는 않는 사업부고,
그래서 이 두 사업부가 크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애저는 잘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잘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이 사업부죠. 이 생산성 M365가 있는 이 사업부가 과연 예전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매출 성장도 하면서 이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사업부에 대해서 크리스 혼이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빌 에크먼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거의 몰빵 투자를 했어요. 하나 3.2조 원을 매수를 했는데 포트폴리오에 아예 없다가 한 번에 15%로 비중을 확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트폴리오의 메인 종목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빌 에크먼은 어떤 사람이냐? 퍼싱 스퀘어의 설립자고요. 22년 동안 연평균 16.2%의 수익률을 올린 이 사람도 엄청난 거장이죠. 참고로 크리스 혼이 18%였습니다. 크리스 혼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S&P 500 대비해서 6% 넘는 6%에 가까운 초과 수익을 평균적으로 올렸던 사람이고요. 베이비 버핏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 혼에 비해서는 좀 짧아요. 보유기간이 한 3년 정도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 에크먼이 이번에 자기 X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포워드 PER의 21배의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써놨는데요. 포워드 PER 21배면은 한 요 정도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했고 매수가는 한 $3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 12% 정도 수익을 보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2021년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워드 PER인데요. 빌 에크먼은 여기서 샀고 지금은 한 요 정도 25배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 에크먼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왜 샀을까? 이것도 역시 투자 근거도 X에다가 다 공개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 M365 방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M365는 이미 기업 워크플로어에 깊이 내장돼 있으니까 이거는 바꾸기 어렵다, 교체되기 어렵다, 이미 4.5억 명이나 쓰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어워크로 인해서 M365가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PPT를 만들지 않지 않을까? 다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시장의 생각인데 빌 에크먼은 클로드 코어워크를 통해서 PPT를 만들게 되는 거지 자동화하게 되는 거지 PPT 자체를 안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워크플로우는 계속된다, 그 위에 애가 얹혀질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리스 혼과는 아주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 크리스 혼이 얘기했던 그 번들로 팔기 때문에 경쟁자를 물리치기 쉽다라는 게 크리스 혼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빌 에크먼은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이 등장했을 때 M365에 여전히 뭔가를 끼워 넣어서 팔면 경쟁자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용자당 월 평균 수익이 $20밖에 안 돼서 다른 회사들 어플을 개별로 사는 비용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력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성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경영진 답변들을 보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사용량 과금으로 변화 중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요거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경영진의 이번 분기 답변을 보면 기터브에서 매출 성장률과 사용량 소비 모델이 결합해서 전반적인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는 M365를 구독하면 그 구독료만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코파일럿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한도까지는 코파일럿을 무료로 쓰는데 그 이상 쓰려면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유료 결제분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보면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파일럿의 사용량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라섰다. 투자 수익률에 많은 확신을 준다. M365 이 수치가 어느 정도 가속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여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우려하는 게 이 애저 성장률이 떨어진 거 아니냐, 왜 39%밖에 성장을 못했어? 라는 거잖아요. 사실 39%도 대단하긴 한 건데 그 전에 성장률이 워낙 훨씬 높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여기서 경영진이 해줍니다. 클라우드 당시보다 전환 당시보다 현재 우리의 A 사업의 마진이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애저보다 지금 코파일럿의 유료 과금이 마진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 에크먼이 또 강조했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KPX 지출, 자본 지출의 3분의 2가 서버하고 네트워킹 장비에 많이 몰려 있다. 아마존하고 구글은 서버하고 네트워킹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건설, 전력 연결 뭐 이런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하고 네트워킹 장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장 단기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영진의 얘기들을 좀 더 살펴보면 코파일럿 구독자 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식 업무, 코딩, 보안과 같이 기업들의 이 워크플로우에 이미 우리가 구조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앱이 새로운 앱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엑셀과 워드 안에서 코파일럿 사용량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개발자가 쓰는 터미널에도 AI를 도입했는데 거기서도 AI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명심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것의 사용 수준, 코파일럿의 사용 수준이 아웃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웃룩은 미국 기업의 아주 기본 도구잖아요. 이거 이메일 주고받는 거. 근데 코파일럿이 이미 아웃룩급으로 올라왔다. 완전히 코파일럿이 기업들의 워크플로우로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분기 애저 매출 성장이 왜 이렇게 둔화되었는지에 대한 답도 경영진 Q&A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컴퓨팅 자원을 애저에 할당했으면 이게 40이 성장률이 훌쩍 넘었을 거다. 근데 모든 계층에 투자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M365 코파일럿의 마진이 애저보다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쪽이 잘 크고 있고 마진도 좋으니까 컴퓨팅 파워를 이번 분기에는 애저보다는 코파일럿에 더 할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 에크먼이 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논리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AI 지분입니다. 요게 빌 에크먼 계산으로는 오픈 AI의 지분이 2천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의 7%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요게 PER 같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더 긍정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의 주장도 빌 에크먼의 이 투자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는데요. AI는 되게 들쭉날쭉하다, 성능이. 어떤 건 특출나게 잘하는데 어떤 건 바보같이 못한다. 그래서 이 AI가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M365 같은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AI가 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M365의 지위는 여전히 공고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빌 에크먼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제가 재밌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이 하는 얘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클로드 AI 모델이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어플에 플러그인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엑셀, 파워포인트 안에 챗GPT밖에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4월에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이 바뀌면서 엑셀, 파워포인트 안에 다른 AI들도 도입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클로드가 그러면 우리도 엑셀 파워포인트에 챗GPT 말고 클로드 달아줘 하면서 플러그인을 출시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던 기존의 워크플로우 M365의 영향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오는 AI가 M365의 대체제가 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매도를 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M365 같은 기존 워크플로우 위에 AI가 결합된다,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도 이 빌 에크먼의 논리를 뒷받침을 해줬는데요. 코파일럿의 마진이 애저보다 좋다고 언급했었고, 그런 이유로 컴퓨팅 파워를 의도적으로 애저보다는 코파일럿으로 돌렸다. 그래서 애저의 매출 성장률이 39%밖에 안 나온 거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코파일럿이 아웃룩급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의 발언들이 빌 에크먼의 논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 에크먼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의 말만 믿고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크리스오는 왜 매도를 했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한 거장이 크리스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거장들이 크리스온과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많이 낮췄어요. 그 사람들은 왜 낮췄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분석한 뒤에 투자를 해야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